안녕하십니까. 백야드 북리딩 책낭독의 브루스 리입니다. 구독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오늘 낭독해 드릴 책은 마음의 문을 닫고 숨어버린 나에게, 네 번째 시간이죠. 자, 작은 꼭지 제목은 감정의 위치 찾아내기 입니다. 명백하지만 사람들이 자각하지 못하는 사실이 있다. 인간의 모든 감정은 생리적 각성, 표현, 행동, 의식적 경험을 수반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데이비드 G. 메이어스 The Theories of Emotion Psychology 7th edition New York World Publishers 2004년판 500페이지에 나오는 주장입니다. 생리적 각성, 표현 행동, 의식적 경험. 우리는 뭔가를 느끼면 그 느낌을 의식하고 뭔가를 하며 행복해서 미소 짓거나 불쾌해서 얼굴을 찌푸리거나 그 감정에 일반적으로 동반되는 신체적 감각을 경험한다. 그 감각을 실제로 알아채느냐 하는 건 또 다른 문제다. 알아채지 못하면 감정을 계속 의식하지 못할 것이다. 감정을 깨닫지도 못한 채 얼굴을 찡그릴 것이다. 자신의 감정과 거의 접촉하지 않는 내담자와 상의할 때 나는 신체에서 감정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읽고 특정 감정의 신호가 되는 감각을 인지하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마음 챙김은 이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도와준다. 머리에서 몸으로 주의를 돌리면 감정을 인지하기가 더 쉬워진다. 예를 들어 나는 슬퍼지면 대개 다음과 같은 감각이 찾아온다. 눈물이 차오르지 않더라도 눈이 평소보다 더 민감해진다. 입과 목안이 아프고 입에 침이 고인다. 가슴, 답답하거나 통증까지 느껴진다. 호흡이 짧아지고 떨린다. 배, 불편하거나 메스꺼워진다. 모든 사람의 반응이 나와 똑같지는 않겠지만 슬픔의 감각이 같은 곳에서 나타날 확률은 높다. 분노는 내 턱과 관자놀이에서 나타난다. 등과 어깨가 긴장된다. 얼굴과 상체에 열이 오른다. 당신도 같은 곳에서 분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정신없는 일상과 머리에서 벗어나 몸으로 주의를 돌려보자. 몸에서 나타나는 신호를 통해 감정을 알아채고 마음의 고요를 찾아야 한다. 어떤 감정을 찾을지 또는 못 찾을지 미리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 어떤 감정이든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자, 다음 작은 꼭지 제목입니다. 감정의 오류. 하지만 어떤 감정이 느껴진다고 해서 그 감정이 꼭 객관적 진실을 말해준다고는 할 수 없다. 최근 좋아하게 된 사람을 이상화하면서 뜨거운 사랑의 열병을 앓고 있든, 지인의 멍청한 행동에 치가 떨리든, 가족의 무신경함에 분노가 치밀든 그 감정을 꼭 신뢰할 필요는 없다. 방금 감정의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을 제시한 심리치료사가 이런 조언을 하다니 이상하게 들릴 만도 하다. 심리치료와 자기 탐구의 목표 중 하나가 자신의 감정과 접촉하는 것이지만
가끔은 감정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 발끈한 순간에 그 강렬한 감정이 틀림없는 진실로 보여서 그 감정에 따라 행동했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변화를 원한다면 힘겹고 괴로운 감정과 접촉하고 가끔은 그 감정이 방어적일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겠다. 자, 작은 꼭지 제목은 편견 없는 정직함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가져야 하는 감정에 대해 수많은 메시지를 받는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처음 읽어주는 동화책에서부터 시작해 유치원을 지나 어른이 돼서까지 관대함과 사랑, 감사하는 마음, 관용, 용서, 공평함 등 자유로운 사회가 번영하게 해주는 감정과 태도를 가지라고 배운다. 간단히 말해 올바른 감정을 가지라는 지시를 끊임없이 받고 있다. 늘 서로를 사랑하고 너그럽게 봐준다면야 사회는 가로 열고 덜 흥미로워도 더 편안한 것이 되겠지만 사실 인간은 시종일관 좋은 사람일 수 없다. 분노나 증오, 질투, 시기처럼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감정 역시 우리의 감정 구조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다. 변화를 위해서는 이런 감정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 감정이 생겨날 때 잘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는 수밖에 없다. 고통스러운 감정을 알아채기만 하면 극복하거나 없앨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금물이다. 우리의 목표는 이런 문제에 시달리지 않는 더 현명하고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힘겨운 감정에 더 건전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분노나 시기나 질투를 전혀 느끼지 않는다고 믿으면서 스스로를 속이지 말자.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기보다는 현재의 나에게 집중하고 그 모습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야 한다. 다음입니다. 작은 꼭지 제목은 용기와 연민입니다. 방어 기제가 고통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하는 거짓말이라면 재미있습니다. 거짓말이라면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고통을 느끼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당연한 소리다. 더군다나 그 고통이 얼마나 강할지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는 상황이라면 고통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기가 아주 두려울 것이다. 하지만 고통을 이해하고 그에 대처하는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으려면 고통을 마주해야만 한다. 그러려면 용기가 필요하다. 변화를 원한다면 용기를 내야겠지만 자신을 너무 심하게 몰아붙이지 말고 한계 또한 인정해야 한다. 좋은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것처럼 연민과 기대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 감정적인 문제에서 너무 쉽게 달아나도 안 되고 스스로를 지나치게 채찍질해도 안 된다. 고통이 다가오기 시작하면 용감하게 맞서되 견딜 수 없는 일을 자신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모든 기법이 그렇듯 이런 인내력을 기르려면 시간이 걸린다. 고통을 한 번에 모두 마주할 필요는 없다. 자, 그 다음 꼭지 제목의 작은 꼭지 제목은 선택을 준비하라 입니다. 간단히 말해 변하고 싶다면 힘겨운 진실을 받아들이고 일정한 정신적 습관을 길러야 한다. 우선 반복해서 말하지만 방어 기제 (defense mechanism) 을 인지한다고 해서 그게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방어 기제와 씨름하는 건 끊임없는 도전이다. 챌린지이다. 이 챌린지에 응하려면 우리 자신과 몸에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다른 곳에 한눈 파는 걸 최소화해야 한다. minimize 해야 한다.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minimize, we must minimize that 이하를. 변화를 원한다면 늘 경계하고 watching이죠. watching out, 주의하는 것, 경계하는 것, 용기를 내고 자신의 한계에 대한 연민과 확고한 기대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 인간의 삶이란 그렇습니다. 매사에 음과 양이 존재하는데 음과 양 사이에 시각의 균형 감각도 중요하고 감정의 균형 감각도 중요합니다. 자, 디펜스 메커니즘을 다루는 데 있어서도 역시 그 적절한 균형 감각을 가지고 표현하는 연습, 언어로서 그것이 철학하는 길이요, 심리학을 하는 심리학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취약하거나 고통스러운 감정을 피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방어적인 성격을 띤 감정에 대해서는 의심을 품을 줄 알아야 한다. 의심을 품어라. 좋은 말입니다. 진실을 찾아 나서는 훌륭한 과학자처럼 뭘 발견하든 그것을 받아들일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 나의 현주소는 어떤가? 를 알아보자는 얘기도 될 것입니다. 새로운 진실이 밝혀지고 나면, 그러니까 가동 중인 방어 기제를 확인하고 그 이면의 고통을 느낀다면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해야 한다. 통찰과 자각은 우리의 힘겨운 감정을 없애주지 못한다. 하지만 반사적이고 무의식적으로 고통에서 달아나 버리는 대신에 더 효과적인 다른 방법으로 대응할 가능성을 만들어준다. 다음 장에서는 방어 기제를 해체하는 데 있어서 선택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자, 문제를 알면 해결책이 보이는 것이죠.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선택의 역할에 대해서 다음 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군요. 자, 존 갤브레이스가 한 말입니다. 마음을 바꿀 것인가 아니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증명할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 서면 거의 모든 사람이 증명하느라 바쁘다. 좀 더 읽어볼까요? 어떤 방어기제가 작동 중이라는 걸 의식하고 나면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당장에 무의식적으로 나눈 반응을 계속 따를 것인가 아니면 변화를 위해 싸울 것인가. 예전과 다른 방식을 선택한 다음 그 결정을 끝까지 고수하려면 큰 노력이 필요하다. 당연한 얘기죠. 자, 그 다음 변화에 대한 저항에 대한 작은 꼭지가 있습니다. 심리적 방어 기제를 해체하고 평소와 다른 뭔가를 시도하는 것은 다이어트와 비슷하다. 변화와 성장, 즉 체중 감량, 변화와 성장에 온 마음을 바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는 옛 습관을 쉽게 털어버리지 못하고 현재 상태에 대한 도전에 저항한다. 자, 이런 저항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다음에 그 작은 꼭지 제목입니다. 더 어려운 선택이라는 꼭지 제목도 있고요. 그 다음
작은 꼭지 제목은 수치심과 마주하기.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수치심과 마주하기. 그 다음 방어를 정당화하기,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감정을 맹신하지 마라. 또 감정은 영원하지 않다. 인생사의 모든 것은 변화하죠. 역시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꼭지 제목은 숨겨진 방어 기제에 저항하라. 자, 그 다음 여러분 저항하셔야 됩니다. 숨겨진 방어 기제. 나의 인간관계를 꼬이게 만드는 것이죠. 이 방어 기제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저항해야 됩니다. 그 다음 작은 꼭지 제목은 선택과 변화는 계속 진행 중이다. 예, 죽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 선택해야 하고 변화해야 하고 결국은 성장해야 하는 것이죠. 구독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